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화선지에 온 마음을 쏟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동훈 미술상을 수상한 조평이 화백,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대가입니다. 그의 미발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90이 넘도록 여전히 붓을 들고 조국의 산수를 그리고 있는 조평이 화백. 그의 지치지 않는 예술 정신을 지금 만나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새해 소망 빌러 신년 산행 많이 가잖아요. 잠깐만, 감독님. 근데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은 가족들이랑 오르시고 저희는 작품 속에 있는 산을 올릴 거예요. 뭔가 신년이니까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산수화 같은 작품 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함께 예술산 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작품 기행 한번 떠나볼까요? 새해를 맞아 예술산으로 떠나는 작품 기행. 딱 어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산수화만을 그려온 노화백을 만나기 위해 한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손때 묻은 화구들이 수십 년의 시간들을 대신 말해주는 듯하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운산 조평이 화백, 운산산수 양식을 정립한 전통 산수화의 대가입니다. 교수님, 우선 지난해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하셨잖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교직에서 수십 년들 수고했다 해서 다 퇴임때 다 받는 거고, 이제 그 이동훈 상 같은 것만 이제 결국은 상 같은 건데, 그것도 내가 결국은 원로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받는 거지. 무슨 뭐 사실은 잘해받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도 받으신 상이 이렇게 많으신데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대전과 충청 지역의 미술 기반을 마련한 고 이동훈 화백. 2002년부터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미술상이 수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평이 화백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난 조평이 화백은 대학 시절부터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해 이후 실경 산수화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산을 내려다보는 자신만의 운산산수 양식을 정립했죠. 교수님의 작품을 우리가 가리켜서 실경산수와 그리고 운수산수라고 하잖아요.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산수의 그 본질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그 각자 그 다르죠. 이제 작가마다 다르고, 나는 그 과거에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추상성을 더 강조해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제 남보다 특징이 있어 보이죠. 교수님 작품에서도 볼 수 있고 이번 전시회 주제도 구름 타고 산 너머잖아요. 이 구름과 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구름을 꼭 그리니까 구름을 왜 동양화는 그 여백을 중요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구름으로 여백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을 빌려오는 거지, 뭐 자연을 보고 그대로 그러는 건 아니거든. 평상시에 구름은 늘 멀리 보입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 올라야 구름을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조평이 화백의 산수화는 늘 구름으로 화선지를 가득 채웁니다. 깊은 산 속에 펼쳐지는 구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느 산을 좋아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산은 다 댕겨 올라탔죠. 대개 지방의 산들은 어느 산마다 특징이 있지만 설악산은 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악산이 제일. 이번에 본상 수상 기념으로 미발표작 22점을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추구한 작품 그대로 최근에 그린 걸 골라서 전시한 거죠.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조평이 화백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려온 미발표작 22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끊임없는 사색과 연구로 탄생한 미발표작.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필치가 한눈에 느껴지는데요. 전통 산소의 매력이 새삼 느껴지는 전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조평이 화백의 작업실을 다녀왔어요. 근데 미술관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긴 한데 궁금한 게 이 조평이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 의도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번 전시는 제19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 작가인 운산 조평이 화백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평이 화백님께서 19회 본상 작가로 수상이 되시면서 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작품을 또 하나씩 보니까 이 작업실에서 봤던 작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보통 조평이 화백의 작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웅장한 작업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요. 조평이 화백은 독자적인 작업 세계로 한국 현대산수의 거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6년 이후 미공개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방한 필치와 화면을 압도하는 웅장한 이미지들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에 대한 산수에 대한 사랑을 담았던 조평이 화백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평이 화백의 작품은 길고 긴 능선 대신 높은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다보는 듯한데요. 기존의 산수화와는 다른 양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제가 마치 하늘, 구름에서 뭔가 전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조평이 화백의 운산산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부감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 같이 산수를 그려내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산수는 여백의 미를 중시하고 아래에서 위를 올라다보는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요. 조평이 화백의 운산산수는 화면을 꽉 채우고 정말 구름 위에서 산을 넘어가면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그래서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서 가시고 싶은 듯한 필치로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 작품 사이사이 집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집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조평이 선생님의 작업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굉장히 웅장한 산이나 어떤 계곡인데요. 사실 그런 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집들, 그리고 그 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들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운산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집들에 따뜻한 불이 켜져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아흔이 넘도록 커다란 화폭 위에 구름과 산을 펼쳐온 조평이 화백. 그가 산수화 너머로 그토록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22점의 미발표작을 만나는 이번 특별전. 노화백의 그리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귀한 전시입니다.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붓을 든 노화백. 새해 덕담 한마디를 청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첫째가 건강해. 사람은 건강해야 그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지. 건강 망가지면 끝이거든. 예. 뭐 건강이 최고지. 깊은 산속 골짜기의 심오함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평생 동안 붓을 들어 산과 구름을 그려온 노화백의 진심만큼은 화선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작품 만날 수 있도록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